신석기 시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빵! 이거 완전히 갈렸는데. 자, 과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전의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칠판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알아볼 시대는요, 선사시대에 속하는 새로운 석기의 시대, 바로 신석기 시대. 자, 이 신석기 시대, 새로운 석기. 석기에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석기가 새로워졌을까? 일단은 이 신석기 시대가 한반도에서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신석기 시대는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가보자 지금으로부터 약입니다. 대략 약 1만 년 전. 약 1만 년 전에 한반도에 신석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기원전, 기원후, 거기에서 기원전, BC, 제대로 말하면 서기전, 2000년 먹고 들어가니까 8000년경, 기원전 8000년경, 서기전 8000년경, BC 8000년경, 지금으로부터는 1만 년 전, 바로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만 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석기에다가 무슨 짓을 했을까? 그 이전까지는 바로 뗀석기였죠. 쪼아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녔는데, 혹은 이음도 해가지고 찌르고 다녔는데, 이 석기를, 이 뗀석기를 이제 신석기 시대는요, 갈기 시작합니다. 쓱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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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마차를 통해 가지고 이 돌을 굉장히 매끄럽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또한 정교해지고, 또한 작아집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도구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갈았다 그래가지고 간석기라고 합니다. 간석기, 갈았다, 간석기. 앞에 있는 간자가 갈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식으로 쓰면은 갈 마자를 써서 마제석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간석기가 사용됐을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 돌자가 들어가요. 사냥할 때 쓰기 위해 가지고 돌 화살촉을 만듭니다. 돌 화살촉. 화살의 촉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대를 붙이는 바로 이 부분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멀리 날아다니는 재빠른 그런 짐승들을 휙 해가지고 맞출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사냥할 수 있는 거지. 뭔가 자연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는요, 비로소 이제 언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한반도에 봄이 찾아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얼었던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강물의 높이와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이것을 해수면의 상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도 형태의, 바다 형태의 바로 그러한 생활터전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전처럼 이제 걸어서 일본까지는 못 가는 거야.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서 바로 추운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살았던 거대한 동물들은 죄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아주 작은, 우리가 보통 이런 다람쥐 같다라고 날따라 다람쥐, 하여간 그런 작은 동물들이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냥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는 거죠. 돌 화살촉. 자, 이런 거 만들고 또 뭐 만들었을까? 또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돌 화살촉과 함께 이번에는 사냥이 아니라 농사 지을 때 쓰는 건데, 바로 돌로 만든 괭이입니다. 괭이. 괭이? 고양인가? 돌괭이. 생긴 형태는요, 그냥 괭이에요. 이렇게 연마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이제 자루를 이렇게 달아서, 자루는 물론 썩어서 사라졌겠죠? 자루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파자, 땅을 일구고 잘게 부숴서 여기다가 씨를 심어서 농사, 신석기 시대 농사.
미리 제가 천기를 누설합니다. 농사, 돌괭이. 이 돌괭이와 함께 또한 농사기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돌낫입니다. 낫, 돌낫. 돌낫은 어떻게 생겼어? 낫 놓고 기억자 좀 알아볼까? 자루는 썩어서 없어졌을 거니까 이렇게 흔적만 있고요. 바로 뭐냐? 이렇게 딱 아주 얇게. 이거 굉장히 세련된 기술인데 돌을 굉장히 얇게 이렇게 샥 이렇게 갈아가지고 낫입니다. 낫. 낫은 보통 예전에도 우리가 벼벨 때 사용 많이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도 이렇게 낫으로 벼베기를 해서 뭐 기계 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그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했지? 그 트랙터 이양기는 못 싣는 거고. 벼베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탈곡기, 풍차, 아예 모르겠다. 어쨌든 좁은 면적의 노는요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일일이 바로 뭡니까? 낫으로 지금도 그 농가에서 많이 써요. 낫으로 벼를 뱁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많이 사용하지. 김매기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돌낫입니다. 돌낫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또한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더 알아볼까? 바로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건데 바로 보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습. 어디 돌에서 이렇게 뭐 미네랄을 추출해가지고 우리 보습 작용을 하나.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피부가 건조는 아니겠는데. 자, 보습이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썼는데 쟁기 아십니까? 쟁기 땅을 이렇게 팔고 막 이렇게 땅을 파헤치는 바로 그 쟁기에 달린 날을 보습이라고 하는데 그걸 돌로 만들면 돌보습이에요. 생긴 거는요 바로 괭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는 좀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고 뭐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달고 여기서 한 사람이 이것을 잡고 이쪽에 끈이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앞쪽에서 사람이 끄는 거지. 끄는 거지. 끌면은 바로 뭡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바로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깊이 땅을 일굴 수 있는 거야. 어기여차 땅을 일구세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곡식이 자라네. 농사. 신석기 시대 농사.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간섭기가 돌로 갈아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또 뭐가 있냐면 삘 받았는데 그냥 계속 하지 뭐. 자, 갈돌이라고 했습니다. 갈돌. 그러니까 돌갈판이라고 하는데 돌갈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진 자료를 보시면 뭐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넓적한 밑돌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홍두깨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돌돌돌 굴러가는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곡식을 이렇게 올려놓고 요걸로 도로록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지. 지금의 맷돌의 그 원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맷돌은 우리가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는데 그 당시 신석기 시대는요 바로 이렇게 해서 적은 양을 이렇게 갈아서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그 곡식의 결을 벗겨내야 돼. 뭔가 이렇게 쪄서 먹으려면 끓여 먹으려면 곡식의 결을 벗기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돌갈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섭기 좋아요. 그럼 뭐 그 이전에 썼던 뭐 이런 뭐 뼈라든지 나무 이런 거 뭐 나무 도구 이런 거 안 썼을까? 아니에요. 썼을 거예요. 뼈 도구와 나무 도구 계속 사용합니다. 특히나 뼈로 만든 거 남아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간섭기와 함께 뼈로 만든 여기 뭐 큰 더하기를 해야겠다. 큰 더하기. 자, 간섭기와 함께 사용된 바로 뼈바늘이라는 것이 있어요. 뼈바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뼈로 만든 거야, 뼈로. 뭐 사슴뼈라든지 날카로운 짐승의 단단한 뼈를 갈아가지고 바늘로 만든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가시로 생선 가시로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바로 뼈로 만든 바늘이 발견이 돼요. 역시나 뼈도구도 사용했다는 것이지, 그지? 갈아가지고 더 날카로워졌다는 거지. 자, 그런데 봐봐, 바늘이잖아. 우리가 보통 바늘 뭐 할 때 씁니까? 침을 뭐 할 때 써? 허리 결리거나 이렇게 쑤실 때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한의학이 이제 허준 선생, 이제 이재만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나와요. 각설하고 바늘은 뭐 할 때 쓰죠?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죠. 빵꾸난 양말, 난닝구 뭐 이런 거 기울 때 씁니다. 요즘에는 기우시는 어머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옷을 수선할 때, 옷을 짓거나 수선할 때 사용하죠. 자, 바늘이 발견됐다는 것은 곧 바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드디어 옷을 만들어 입고 패션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뼈바늘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것은 패션이야. 패션. 바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증거인데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도구니까 그냥 바로 적겠습니다. 바로 가락바퀴. 아, 신석기 시대의 뼈바늘과 함께 가락바퀴라는 노란색의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바퀴예요. 바퀴. 이것은 바로 뭡니까? 벌레가 아니고요. 또 수레바퀴가 아니고요. 그냥 바퀴 형태로 동그랗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불에 구워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꼬챙이를 이렇게 끼웁니다. 꼬챙이를 이렇게 위쪽을 좀 길게 이렇게 끼워요. 끼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고요. 고리가 하나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 나무는서가 없어졌지만 요 추가 남았어요. 우리가 보통 방추차라고도 얘기하는데 무게추의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요 가락바퀴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실을 뽑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실. 패션이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천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천을 만드는, 교차하는 재료가 바로 실이잖아. 실을 교차하면 그게 천이고 천을 이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패션 옷입니다. 그죠? 자, 이 가락바퀴는 실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일단은 짐승의 털을 모아와. 솜털이어야 돼. 솜털. 솜털을 모아와서 바로 요 가락바퀴 위쪽 꼬챙이의 고리에 두 가닥을 이렇게 겁니다. 사실 뭐 두 가닥으로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건 다음에 요 털뭉치는 바로 뭡니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툭툭 끊어집니다. 그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가지고 요 실 두 오라기를 이렇게 건 다음에 요 추를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야. 요 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요 실 뭉텅이에서 너무 무거우면 끊어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땅바닥에 대고 있기 때문에 끊어질 리는 없어. 안 끊어질 때까지만 이렇게 실 뭉텅이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두 가닥이 이렇게 늘어졌을 때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 가락바퀴가 무게추가 돼가지고 중간에 있는 실 두 가닥이 꼬이는 거야. 그래서 좀 더 튼튼한 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쭉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가락바퀴예요. 실가락을 뽑는 기계. 기계는 아니고 기구. 가락바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발견이 되었다. 바로 이것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 이전의 구석기는 물론 우리가 가죽을 만들어 입었을 때, 왜냐? 뭐 뼈바늘 이런 게 발견이 안 됐으니까 구할 수 있는, 몸을 가릴 수 있는, 게다가 날씨 구석기 시대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짐승 가죽이었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고 추리하는 것이고, 신석기 시대는 뼈바늘과 가락바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옷, 의 생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따라서 가락바퀴 한번 터져 드려야 돼. 빵, 여기서 터져 따따따따따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간석기 시대 뼈바늘 가락바퀴 알아봤고요. 가락바퀴에서 우리가 유추하자. 아까 이거 뭘로 만들었다 그랬지?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찰흙놀이 많이 합니다. 찰흙놀이. 요즘에는 전부 다 뭐 유토라고 해가지고 기름진 점토가 많았지만은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찰흙이야. 그냥 무조건 흙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흙이 막 손에 묻어가지고 막 더덕더덕 나중에 굳어서 꾸덕꾸덕 떨어지기도 하고 막 손이 막 트기도 하고 그러는데 흙이었습니다. 바로 이 흙을 빚어가지고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뭐 우연찮게 이 화덕자리에서 흙덩어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걸 본 거지. 흙을 일정한 물과 개 가지고 빚어가지고 불에 구우면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테라코타 미술 작품으로 많이 나오죠. 바로 1차로 흙을 구운 겁니다. 그래서 톡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이 가락바퀴와 함께 흙을 빚어가지고 바로 이 신석기 시대는요. 그릇을 만들어. 그릇. 음식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때 쓰는 그릇. 그 그릇이 바로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빗살 무늬 톡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아, 드디어 이제 이 신석기 사람들은요. 품격 있게, 품위 있는 식사를 하는 거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역시 품위가 있었겠죠. 뭐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우걱우걱. 품위가 있습니다. 그걸 품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그것보다는 이제 신석기 사람들은 그릇에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네. 자,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빗살무늬 토기.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토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긴 형태는 아구리가 이렇게 넓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좁아집니다. 뾰족하죠. 그리고 윗부분과 그리고 중간 부분에 그리고 아랫부분에
마치 머리 빗는 빗으로 긁은 것과 같은 바로 빗살 무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빗살 무늬 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식으로는 질문 톡이 요즘엔 잘 안 써. 빗살 무늬 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톡이고요. 한강 중류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 퍼집니다. 와, 이것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만나가지고 교역을 했다는 그런 유추도 가능한데 다양한 형태, 뭐 뾰족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강원도 함경도 쪽으로 올라가면 그쪽에 빗살 무늬 톡이는 빗살이 있는데 넓적한 게 있어요. 뾰족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은요, 막 빗살 무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막 사라지기 시작해, 빗살 무늬가 막. 나중에는 그냥 민둥해. 이거 빗살 무늬 맞아? 갸우뚱하는 그런 빗살 무늬 톡이도 있습니다. 짝퉁이 등장한 거죠. 네. 자, 어쨌거나 인기를 끄니까. 자, 이 빗살 무늬 톡이라는 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톡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닌데, 왜냐하면 빗살 무늬 톡이 이전에 일은 민무늬 톡이라는 것이 또 있었어요. 이거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인데. 자, 역시 톡이는 톡인데 무늬가 없어서 민무늬예요. 둥글럽적한 건데 여러분들, 이 민무늬 톡이는 사실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 톡이가 되겠어. 미래에 만들어져야 될 그릇이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거야. 헷갈려. 갸우뚱하죠? 왜 미래에 만들어질 톡이가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뭐 만들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빗살 무늬가 없이 그냥 이렇게 처음에 신석기인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릇, 지금 우리가 발굴해낸 연대를 측정해서 바로 이 이름 민무늬 토기가 사실상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와 구분하려고 앞에 일은 좀 때일은 미래에서 온이 아니고 때일은 민무늬 토기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나왔는데 어쩌겠어요. 만든 게 확실한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빗살 무늬 토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일은 민무늬 토기도 민무늬 토기에 속지 마시고 신석기 시대의 토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함께 또한 다른 토기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 덧무늬 토기라는 것이 있어요. 덧무늬 토기. 자, 이렇게 되면 빗살 무늬 토기가 이건 줄 알겠다. 이렇게 묶어둬야지. 요거예요. 덧무늬 토기라는 게 있어. 이것은 바로 뭐냐? 토기에 이렇게 차력을 좀 더 붙여가지고 무늬를 새긴 겁니다. 그게 바로 덧무늬 토기고요. 또 뭐 있을까? 압입문 토기라고 해가지고 눌러서 이거 좀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눌러 찍기 무늬를 줄여서 문토기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눌러 찍기 문토기. 손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톱으로 콕콕콕 눌러서 도구로 이렇게 콕콕콕 눌러가지고 눌러서 무늬를 낸 그런 토기도 있습니다. 빗살 무늬 토기와 함께 신석기 시대의 토기의 모양을 사진 자료와 함께 눈에 익혀두는 거. 이것은 멀리 여행 갔다 온 삼촌 알아보는 것만큼 중요해. 삼촌이 왔는데 어라 누구시죠? 선물 안 주셔. 삼촌하고 달려가야 돼. 알아보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사진 자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